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또 다음 주도 하루 휴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거래소는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입니다. 864포인트 터치 나오고요. 코스피는 2731선으로 최근 추세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은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지수를 크게 받쳐줬는데 오늘은 기관 투자 중심으로 물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세가 아침 초반보다는 좀 늘긴 했는데 그래도 1,000억 원대 넘었다가 다시 조금 떨어진 구간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볼게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은 94억 원대 매도 우위고, 개인들만이 어제부터 계속 코스닥 방어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떤 종목 오늘 사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펄어비스, NC소프트인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까봤더니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게임 종목들이 어제부터 또 슬슬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오늘 새롭게 보이는 종목 펄어비스, NC소프트입니다. 덩치도 큰데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남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의 탑10 안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담아갑니다. 그래도 외인 기관이 좀 반도체 투톱을 담아주는 덕분에 이 거래소가 좀 받쳐주는 것 같긴 한데 소부장이 좀 문제입니다. 소부장 지금 눌리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과연 매수 기회일까요? 잠깐 좀 조정받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좋겠네요. 기관 순매수 탑10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오늘 그래도 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주다 보니까 거래소가 이 정도 빨간불은 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실적 기반에서 게임과 같이 올라가는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실리콘투가 컨센서스가 150억 원이었는데 무려 1,5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도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기관 순매수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이런 부분 체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가격 인상 이슈 있고요. 뭐 현대차, KB금융 같은 저PBR 쪽, 저PBR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정부에서 흘러나올까요? 이런 부분들 기관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쪽 보겠습니다. 지금 게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지 볼까요? 펄어비스, NC소프트는 아까 보셨듯이 외국인이 정말 많이 담고 있었고, 데브시스터즈도 지금 구조적으로 매출 성장 이뤄내고 있다. 게임 이제 기업들이 인건비 다 줄이고 마케팅 비용 다 줄이면서 이제 게임에서 나는 매출로 점점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는데 과연 믿어도 될지, 항상 게임주들은 믿고 샀다가 늘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 체크가 필요할지 오늘 또 이 시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넥슨게임즈, 위메이드까지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자, 이동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탑10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지수 흐름도 재미가 없고요. 완전히 좀 테마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외인 기관 가장 많이 담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데 오늘 좀 하이닉스만 담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 한번 오른다고 하긴 하는데 오늘 또 소부장도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이 종목은 오늘 그냥 지수 받쳐주기 위해서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지수 받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올리기에는 아직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거 뭐 다 완판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들어오기 전에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에서 지금은 실적을 확실하게 찍고 갈 수 있는 쪽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보면 뭐 빠지고 있고 좀 오늘 좀 안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하이닉스 양은 사실은 빠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 맞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때는 또 기회로 삼으시고 좀 없는 분들은 담으시는 뭐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빠지고 왜 지금 뭐 게임즈 올라오고 뭐 다른 거 올라오는데 이건 안 움직이냐? 그러니까 혼자만 가면 안 되죠.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야죠.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쪽도 이제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견 기업들 이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이던스보다 잘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선반영하는 거는 좀 주목을 받는 업종들이고 받았던 업종들이고 선반영을 못한 쪽은 후반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밸류에이션 계산해보고 그러면 연간 추정치가 달라져 버리죠. 1분기 실적을 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주가는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보면 확인하고 올리는 과정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시장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실적 위주로 지금 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납품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삼전보다는 하이닉스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오늘 좀 많이 주가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차라리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담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하지만 리스크를 좀 덜 지고 싶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양을 하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는 분들은 지금이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빠지는데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선택의 영역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갈 거면 한미반도체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저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의 인력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올인하겠다고 지금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보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기업 내용들을 굳이 안 알려도 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기 방어인가요? 자기 방어도 있고 그만큼 우리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신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노력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뭐 수재들은 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가 있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결과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HBM 관련된 뭐 사장 이제 책임자도 인터뷰 기사를 얼마 전에 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그런 그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사실은. 네. 네, 사장들이 엄청 많은데 사장들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대표적인 분들 뭐 한두 분 정도 알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운 거니까 여전히 그래도 기대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HBM을 지금 이미 다 완판시킨 건 하이닉스라고 하셨는데 저력은 삼전에 있다라고 하셨고 결국 뭘 보라는 건지. 그렇죠. 네. 지금 뭐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거죠. 안전하게 난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좀 많이 올라 있어도 조정이 살짝 나오는 SK 하이닉스 향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거고 이제 없는 분들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SK 하이닉스를 갈 거냐,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한데 갈 거냐, 좀 많이 먹기 위해서 좀 위험을 성향의 차이로 리스크 네. 테이킹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양 중에서는 그럼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이 저는 뭐 어떤 한미반도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예. 그다음에 여전히 뭐 그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ISC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양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밸류체인 하이닉스 쪽으로 보려면 조금 기대 수익률 높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고 좀 저평가 이런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 주신 거네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 몰디드 언더필, 네. MUF 쪽으로 힘을 쏟겠다라는 뭐 그런 설이 지금 네. 확실하진 않지만 돌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MUF 쪽 테마 종목들 보는 건 좀 어때요? 그렇죠. MUF 쪽도 여전히 보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그 관련해서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도 같이 엮여 있는데 NCF 방식이 여전히 불량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자꾸 뭐가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자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증권가에서 보는 거랑 반도체 전문가들이 또 보는 거랑은 제조단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수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MUF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이 한번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그네틱스 같은 최근에 좀 3거래일 정도 좀 떨어지던데 예,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도 MUF 관련으로 봐도 괜찮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 CG트로닉스 그 전력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이 엄청 강세예요. 네. 어제도 올랐고 오늘 또 추가 상승 막 급등하는데 이게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뭐 해결해줄 키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력 반도체를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쭉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상한가 정확히는. 같네요, 네, 지금. 정확히는 없고요. 네. 이것도 기대감이죠. 이제 하겠다는 기대감이고 뭐 KC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력 반도체는 조금 더 미국 기업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일본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그게 출사표를 던진 회사들 중심으로 유리기판처럼 뭐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개판처럼 움직이는 거면 많이 움직이는 그래서 건데 뭐 여전히 기대감인 거죠. 전력 반도체 얘기는 한 3년 전부터 나왔는데 꿈의 반도체잖아요. 예, 그게 잘 이제 뭐 지금 다시 부각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만드는 데가 아직 없어서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이야기 하다가 이제 또 궁금한 종목이 오늘 LG전자를 또 담고 있어요. 네. KB증권 쪽에서 5월은 LG전자 매수 기회다 하고 목표가를 확 올려버렸네요. 네. LG전자는 이제 섣불리 제가 뭐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좀 재미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좀 개인적으로는 그닥 그 목표 수익률이 낮으신 분들은 LG전자 사도 괜찮은데 그게 결국엔 가전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장 사업도 물론 앞단에 이제 전기차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장 사업도 이제 막 커져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리 사놓는 그런 수주 베이스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LG랑 LG전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은 약간 그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지 뭐 상속 뭐 이런 것 증여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느 선에 가면 자꾸 막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 소프트웨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폴라리스 그룹주들 좀 조정 나오긴 하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는 오전장에 떨어지네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에서 올라왔죠. 예. 예, 오늘도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어제는 이게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죠. 저도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맥 OS용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그 뭐 오피스 AI를 출시하겠다, 신제품 출시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애플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이쪽이 계속 이 이슈가 있었고 그 전 이슈는 또 보면 엔비디아의 개발자 플랫폼 같은데 이제 지원 들어가서 지원금 받으면서 엔비디아 플랫폼에도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 이게 올라간 이유가 매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밀리는 이유는 뉴스는 다 나왔고
이제 아직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조금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뭐 다른 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좀 따라가고 있긴 하잖아요. 시세가 예, 폭발적이진 그렇죠. 않지만 이런 거 좀 대체로 보는 건요. 근데 지금 뭐 한싹도 그렇고 이스트소프트, 뭐 AP소프트 뭐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고. 오늘 7%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낙폭이 큰 거는 지금 이쪽은 대부분 출사표를 던지는 쪽이지 당장 뭔가를 수주하거나 이런 베이스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결국엔 끌어올렸던 거는 MS도 있지만 사실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AI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뛰어들겠다. 네. 근데 뭐 애플이 AI를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애플의 AI 칩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드웨어 쪽으로는 돈 벌 게 없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OS, iOS 체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 뭐 보안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쏘아 올린 AI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음 달에 네. 또 개발자 회의 하면 컨퍼런스 하죠. 하면 또 한번 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지 않겠나. 이슈가 6월까지는 살아 있을 거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 뭐 좀 많이 빠지면 사놓으셨다가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갈 때 파시고 약간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테마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주 많이 사고 있거든요. 펄어비스랑 NC소프트가 세상에나 그 바닥에서 묵혀 있다가 이제 약간 그 묵었던 장독대를 꺼내는 것처럼 예. 최근에 완만하게 가다가 오늘은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적 좋다 하면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이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늘 게임주는 이랬습니다. 네. 막 올라서 막 더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샀다가 바로 또 떨어지는. 그럼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살까요?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게임주들이 짠 것도 아닌데 보면 다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고 적자로 예상했던 회사들이 흑자로 나오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볼 때는 더 안 좋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저 그 사이에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이제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줄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광고비도 집행할 게 없죠. 사실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마케팅 비용 많이 줄었고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광고 관련된 일을 하는데 게임 광고가 좀 많이 줄었다. 저도 잘 요즘 못 본 것 같아요. 게임 광고.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는 한동안은 또 게임 광고 때문에 먹고 살았던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지금 이익을 지키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일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6년 된 게임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또 실적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NC는 이제 더 나빠지겠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그 검은 사막, 붉은 사막, 그 사막들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뭐 중국의 파노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또 붉은 사막에 대한 얘기를 또 스케줄을 얘기해 주면서 한마디로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IR을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잘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따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늘릴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실망에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거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P 나 혼자만 퍼블리싱 레벨업 사업 예 때문인가요? 이게 뭐 일간으로 한 140억씩 번다라고 하니까 24시간 돌렸더니 140억 정도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게임 유저들 그 유튜브 요즘 많이 하니까 보면 뭐 좋다라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재미없다는 분도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 안에서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매니아층이 생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랜만에 넷마블이 게임 회사로서의 또 면모를 좀 갖추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사실 그 하이브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하이브의 주식을 또 일부 처분했죠. 오늘 2.6% 정도 처분한 걸로 아는데 그 처분하면서 그 돈을 계속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블록딜로 팔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뭐 계약을 체결해서 팔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금 확보하면 좋죠.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어제 한번 오르고 오늘 또 한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의문인 게 이 게임주들이 뭐 실적도 있고 기대감도 좋고 IP 반응도 뜨겁고 하다고 하긴 한데 저희가 여러 번 되었잖아요, 게임주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가 이 실적 가이던스를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이던스 시장의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2분기에는 그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이던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2분기에도 그걸 맞춰줄 수 있으면 사실은 주가는 유지하거나 올라가겠지만 생각보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또 빠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금은 반등 구간이라 즐기셔도 되겠지만 2분기 실적 나올 무렵부터는 또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예. 보자. 자, 게임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상 하나만 또 더 볼게요. 화장품이 너무 네. 핫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2가 그 아까 잘못 말했어요. 영업이익이 294억 원, 매출이 이제 1,500억 원. 어쨌든 컨센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실리콘2 예.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도 궁금하고 다른 종목들도 수혜를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실적 기대가 많으면서 투자할까요? 일단 실리콘2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완전 놀랐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화장품주가 생각보다 은근히 좋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많이 올랐다, 뭐 반영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실리콘2 보니까 갑자기 가이던스가 한 13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사이였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2배 이상 나왔죠. 네. 290억대가 나왔는데 이게 뭐 290억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게 재작년에 실리콘2가 1년 동안 토탈에서 번 게 290억이 안 됩니다. 와. 예, 근데 지금 분기에 이거를 이제 2년 전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성장이 완전 가파르네요. 그렇죠. 성장이 지금 엄청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번 분기에 증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올해 못해도 1,000억에서 1,100억은 벌겠구나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가를 여기서 더 띄울 수도 있는 거죠. 한 2조, 시총 한 2조까지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늘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실리콘트도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그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1조 5천 정도인데 5천억 원 정도의 상승룸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미용기기 안에서는 뭐 지금 클래시스도 핫하고 APR도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네. 많이 올라와요. 이게 뭐 그렇게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될 정도로 지금 주문량이 많나요? 네, APR은 이제 공장 더 져서 이제 그 물량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때 맞춰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 40만 원대 제품도 다시 한번 소개를 했고. 초음파 관련된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리프트업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원래 한 30만 원대를 주려고 상품으로 했는데 40만 원대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팔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쪽도 홈케어 관련된 홈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그 종목이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한 밸류에이션 한 20배, 18배, 20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클래시스는 그동안 반영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좀 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오히려 원택이나 뭐 비올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조금 상승 여력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용기기는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관점 괜찮다. 그러면 포트에 지금 아마 반도체 많이 좀 가지고 계실 네, 텐데 뭐 실적 좋은 게임주, 화장품주를 섞어서 좀 담아야 되나요? 포트를 어떻게 그렇죠. 구성해요? 이제 반도체는 한 30%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도 한 30%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30%를 그럼 갖고 놀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빠질 때 좀 샀다가 올라가면 또 좀 포트 좀 덜어내고 뭐 이거를 반복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실적 나오는 시즌에는 또 이게 뉴스에 이렇게 지수가 묶여 있을 때는 종목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침 뉴스도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날 저녁 뉴스도 좀 보셔서 그런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원래 이런 걸 권해드리진 않는데 네. 지금 2,750분 근처에 고점 부근에 와 있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고려하실 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됐든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는 적어도 한 뭐 20, 30% 쪼개서 10%씩 그래도 담아 놓으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손바쁘게 대응해야 하는 최근의 장이네요. 자, 지금까지 위주일부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